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 작업의 하루입니다.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2022년이 됐네요. 이제 2월 설도 지나가서 진짜 됐어요. 2022년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랑 작업에 관한 내용들, 내면 아이 치유, 무의식 정화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돌아보니까 이 채널을 한 지 지금 1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20개 정도 영상을 찍었는데 그 20개 정도 영상 안에서 제가 꼭 해야 되는 얘기들, 어떤 기본이 되는 얘기들은 이렇게 쭉 깔아 놓은 것 같아요.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하고는 이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약에 처음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앞에 영상부터 차례로 보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요. 제가 그 20여 개 영상을 보면서 제일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 이 무의식 정화, 내면 아이 치유, 이 사랑 작업을 할 때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을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 뭐냐면요. 처음부터 항상 강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 이런 마음의 작업들을 하는 이유는 이 현재를 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이 현재를 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지, 어떤 미래에 더 나은 내가 되어서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더 나은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더 멋진 내가 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면 이미 조금 벗어났어요. 이미 우리가 조금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떡하지? 나는 현재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미 그걸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고 하면은 틀린 거라고 하면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도 저렇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현재를 산다는 거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제가 이 얘기를 해서 되게 많이 하는데도 저 자신도 하다 보면은 요걸 딱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오늘 아주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금, 지금." 막 이러면서 음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이죠. 예전에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현재를 살아라."라고 하면은 약간 진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지금, 지금." 막 이러면서 약간 미친 사람처럼 지금 자꾸 지나가잖아요, 지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한다면은 정말 지금에 있으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에 있을 거야. 나는 오직 현재만 살 거야. 지금을 살 거야." 이렇게 경계태세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죠.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일, 뭐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 뭐 과거 어린 시절의 일이 딱 떠오르면은 어 지금. 아니야. 지금 살아야 돼. 그리고 또 내일 할 일 혹은 뭐 몇 년 후에 내가 했으면 좋겠는 일 이런 게 떠오르면은 아니야. 지금,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지금 강박증이라고 할까? 그렇게 사실 길게도 못 했어요. 이거 어떻게 길게 해요? 금방 어떤 내가 해야 될 과제가 닥쳐오면은 과거, 미래 난리가 나는데 생각할 게 많은데 못 하죠. 그래서 '뭔지 모르겠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런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 그런 때가 아주 길게 있었는데요. 그래요. 진짜 제가 그때 힘들었어요. 그게 뭔지 몰라 가지고. 나는 하란 대로 할 마음의 준비 태세가 다 돼 있는데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한테 매일매일 뭐 2 시간씩 뛰어라 했으면은 저는 진짜 뛰었을 거예요. 나는 뭔가 얻어내고 싶었거든요. 뭐 깨달음이든 로또든 잘 살게 되든 뭐 어떻게 내가 다른 내가 되든 뭔가는 지금하고 달라야 돼. 뭔가는 지금하고 달라질 수 있다면 뭘 시키면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대로 이렇게 좀 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이 뭐 예를 들면은 항상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그걸 하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돼.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뭐 할 게 많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랬던 시간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저도 지금 이제 과거를 이렇게 떠올렸잖아요. 이건 그러면은 '지금은 살지 못한 것인가?' 이렇게 헷갈렸다는 거죠, 예전에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요렇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하려는 이 마음의 작업이라는 거는 현재의 나를 그냥 그대로 놔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있게 좀 여기에 통제하거나 조종하거나 이걸 터치하지 않고 좀 놔두는 거예요, 나를. 이 모습 그대로 좀 있을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냥 좀 놔두는 거. 이대로 좀 살아보게 놔둬 주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를 떠나서 어떻게 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미 조금 벗어났다고 말하는 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나는 너무너무 나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 바꾸고 싶은 마음을 덮어 버리라는 건가? 이게 나쁘다고 버리라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은 지금 굉장히 나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현재의 나입니다. 그게 현재의 나예요. 그 바꾸고 싶은 마음 안에는 이 모습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뭔가 잘못됐고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음. 그게 현재 나한테 올라와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나는 바뀌어야 돼.'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을 그대로 이 마음을 '그 말이 맞아.' 하면서 이 말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하려는 건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현재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마음하고 현재에 지금 간격이 있잖아요. 이 현재를 너무 미워하고 있잖아요, 얘는. 그러면 이 현재를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난 내가 너무 싫어서 바꾸고 싶어.' 이게 현재의 내 마음이면 그 마음을 가만히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너무너무 이 현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가만히 느껴보는 거예요. 걔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 그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고 그게 얼마나 답답한 마음인지를 그냥 한번 같이 느껴보는 거죠. 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아까처럼 따라가는 거. '나는 바뀌어야 돼. 현실은 이대로는 안 돼.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어.'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얘를 따라가는 거는 왜 이렇게 따라가냐면은 이 마음을 가만히 느끼고 있을 수가 없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뀌어야 돼.'라는 이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고 진짜 바꾸려는 노력을 할 때는 우리가 이 바꾸고자 하는 이 마음을 안 느껴도 돼요. 이거, 이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 나는 지금 회사에 가야 되는데 회사 가기 싫어요. 그러면 "회사 가기 싫어." 하고 "그래? 회사 가기 싫으면 그럼 안 가면 되지." 그래서 안 가요. 그러니까 회사 가기 싫다는 말이 딱 들자마자 그냥 이거를 가만히 느껴보는 작업 없이 그냥 얘 말이 맞다 하고 얘를 따라가면은 안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회사 가기 싫다는 마음은 이제 안 느껴도 되는 거예요. 걔를 그냥 따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안 느끼는 거예요. 자, 지금 화가 났어요. 쟤를 한 대 치고 싶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주먹 확 한번 날리고 싶어요. 그래 가지고 진짜로 이 화 난 대로 주먹을 확 날려요. 이 화를 느껴보는 시간을 생략하고 그냥 화를 그냥 이렇게 딱 주먹을 쳐 버리면은 내가 얘한테 치고 나면은 이 화를 이미 쏟아 부은 거예요. 그냥 버린 거예요, 이 화를. 그러면은 '나는 왜 이렇게 하는가.' 이 화를 가만히 느끼고 있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던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죠. 맨날 이걸 놓쳐요. 어떤 마음이 올라오면은 현재를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라고 하면은 마음이 올라오면 걔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가면서 마음을 따라가면서 걔를 안 느껴줍니다 우리는. 안 느껴져요. 그쵸? 근데 가만히 '이 마음을 바꿔야 돼.'라고 하는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걔가 갖고 있는 속속에 있는 느낌들이 있는데 그거를 받아주고 있지 못하고 가만히 받아들이면서 느껴주지 못하고 얘를 따라가면서 그걸 안 느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바뀌어야 돼 하면 그래 바뀌려고 노력하면서 바꾸고 싶은 그 마음은 안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 상식에서 좀 벗어나죠 이게. 잘 자기를 관찰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너무 바꾸고 싶다는 그거를 가만히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너무 바꾸고 싶어.' 이렇게 느껴지는 그 느낌을 가만히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음.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죠? 걔 안에는 느낌들이 있어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 '지금의 나 너무 답답해. 지금의 내가 너무 싫어.' 그러면 어떤 모습이 그렇게 싫고 어떤 모습이 그렇게 못 견디겠는지 하는 것도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모습이 싫은가? 뭐 예를 들면은 사람들 앞에만 가면은 뭐 한마디만 들어도 굉장히 위축돼요. 그럼 위축되는 내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새해부터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어. 그러면 그 '당당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걔를 그냥 따라가는 건 뭐예요? 따라가면서 당당해지는 법, 뭐 목소리를 크게 한다, 뭐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이런 걸 연습할 때 어때요? 이런 거를 막 그 마음을 따라가서 연습할 때는 달라지고 싶은 그 답답한 마음, 달라지고 싶은 그 나에 대한 미움 그거는 안 봐도 돼요, 그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미 나에 대한 그 미움, 나에 대한 그 불만족 이거는 보지 않고 이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무의식 안에. 그리고 어떤 행동, 여기서 벗어나려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의식 안에 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얘는 의식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느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위축되는 느낌 너무 싫어." 하는 얘의 말을 고대로 듣고 얘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위축되지 않으려는 막 호흡 연습도 하고 막 당당해지는 막 가슴도 피고 당당해지기 위해 외모 관리도 하고 막 이런 노력들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얘가 왜 하느냐? 이 위축되는 느낌이 싫어서. 이게 현재의 난데 위축되는 내가 현재 이 느낌이 이미 내 무의식에는 이미 있고 그리고 이 위축되는 내가 싫은 느낌도 있고 근데 이거를 안 보고 어떤 노력을 하면서 얘네 둘을 다 안 보는 거예요. 이게 현재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재의 내 마음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이 위축된 마음의 아픔과 이 위축된 애를 싫어하는 얘도 이유가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얘를 싫어하는. 얘의 마음을 가만히 느껴서 바라봐 주는 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마음들을 좀 위로해 주고 받아 주고 토닥토닥 해 줘서 위로해서 풀려 보내 주는 거예요, 이 아픔들을.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이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 작업할 때 너무너무 나를 바꾸고 싶어서 이거를 시작했다면 그 바꾸고 싶어 하는 애가 계속 이 작업을 하게 되죠. 현재의 내가 있고 얘를 싫어하는 애가 이런 마음의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현재 내 올라온 아픈 마음들은 그대로 무의식에 있고 이걸 바꾸라는 애가 뭐든지 하면서 얘가 막 공감하는 척하면서 얘한테 막 해 주고 공감해 보고 그래 봤자 얘가 하는 거예요. 얘는 얘를 볼 마음이 없어요. 얘가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 싫어하는 애가 자기가 얼마나 얘를 싫어하고 있는지를 이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은지부터 봐줘야 되는 다 인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너무 바꾸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시면 이게 잘 이미 어긋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부터 사실은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지? 걔를 따라가지 않고 걔를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의 내가 싫은지. 얼마나 이런 작은 내가 이런 약하고 작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지. 얼마나 미운지. 그런 것부터 한번 가만히 느껴보는 거죠. 그게 인제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이 수업 중에 어떤 분한테 이제 할 때가 있어요. 지금 계속 현실을 변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마 현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평생 이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 자체가 진실인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말을 제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계속 바꾸려고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얘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포기를 안 하느냐? 희망을 갖는 거예요. 사랑 작업 이렇게 하면 무의식 정화 이렇게 하면 내가 바뀔 수 있을 거야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계속 얘를 바꾸려고 막 애를 쓸 때 이렇게 애쓴 애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죠. 따라가면 안 되니까 "현실이 안 바뀔 거예요." 하면 얘가 어떻죠? "나 바꿀 거야. 바꿀 수 있어. 화이팅. 바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한테 말하는 거예요. "현실은 안 바뀔 거야. 너는 계속 이런 너로 살아야 할지도 몰라." 그러면 그때서야 얘가 너무 마음 아프게 이걸 포기하면서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면서 이 나에 대한 미움 그리고 얘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절망하면서 이 싫은 나의 마음을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얘가 포기할 때. 그러니까 이 "현실을 바뀌지 않을 거야."라는 말 자체는 진실은 아니지만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얘한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비로소 그때 희망이 없을 때 현실을 바꿀 수 없대 할 때 너무 아파하면서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재의 나 이대로 살아야 된다고 평생 이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나로 한번 있어 보게 되는 거죠. 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변하죠. 당연히 현실은 계속 흘러가는 거고 변하는 거고. 한데 '요런 모습으로 바꿔야지.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라고 희망을 갖고 있는 애가 있으면 '아니 그렇게 안 될 거야.' 하면서 현재의 나로 돌아와서 이 현재를 그대로 바라보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할 때 굉장히 많이 드는 예시가 있는데요. 현실을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바뀌지 않는다. 이거를 설명할 때 제가 많이 드는 예시가 뭐냐면 그 1 학년, 2 학년 이렇게 학년을 가지고 예를 많이 들어요. 자, 1 학년이 어떻게 하면은 2 학년이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유급 제도가 없지만 유급 제도가 있다고 할게요. 1 학년을 잘 마친 사람만 2 학년을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자, 이 1 학년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2 학년이 될 수 없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1 학년인데 계속 2 학년이 되고 싶어 하는 애가 있다 할게요. 지금 나는 1 학년이에요. 그래서 1 학년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1 학년에게 딱 맞게 준비된 제일 재밌는 과업들 1 학년의 과제들이 있는데 얘는 계속 2 학년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1 학년 수업 시간에 계속 2 학년 교재를 엿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2 학년이 되지?' 자, 1 학년 교재를 앉아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2 학년이 빨리 될까?' 이 생각만 계속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서 2 학년을 흉내 낸다. 계속 2 학년 형아들이 하는 거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거 계속 흉내 낸다. 그러면은 얘는 유급이에요. 얘는 2 학년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2 학년을 가는가? 1 학년이 2 학년 될 생각도 없어. 그냥 2 학년에 대한 생각이 없이 1 학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학년에 주어진 과제들이 재밌어 가지고 막 '나는 평생 1 학년이어도 좋겠다.' 하면서 계속 1 학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얘는 "너는 이제 2 학년 가라." 올라가요. 근데 아까 얘는 이제 평생 '나는 1 학년 하도 되는데 2 학년에 보내주네?' 또 가서 2 학년 재밌게 하면 돼요. 근데 아까 그 2 학년 하려고 계속 2 학년만 엿보고 있었던 애는 2 학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들으시는 어떤 분이 "저는 13 학년이 되고 싶어 하는 1 학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표현이. 근데 저도 예전에 저는 네 그래요. 대학생이 되고 싶어 하는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앉아 가지고 맨날 깨달음 얻고 싶은 마음으로 '아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그게 뭐냐면은 '현재 내가 싫다.' 이거예요. 현재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이 싫으니까 빨리 어떤 깨달음을 한 게 있대. 그거를 얻어야겠다. 그리고 또 뭔가 느껴 하다 보면은. 뭔가 의식이 확 이렇게 뛰는 그런 확장되는 느낌 딱 받으면 '이거야.' 하면서 '이걸 해야겠어.' 뭐 이렇게 했던 그때 내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어 하는 초등학생은 왜 이러고 있는 건가. 현재 초등학생인 나를 싫어하고 있는 거죠. 현재의 나를 너무너무 버리고 싶으니까 엄청 대단한 뭔가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원했던 이 마음은 로또 되고 싶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로또도 많이 샀어요.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면서 로또도 많이 사. 로또 받으면 막 희망을 가득 차는 거죠. 왜? 현재의 나를 다 버리고 싶으니까. 현재의 나를 떠나고 싶으니까. 현재 나를 떠나고 싶은 마음 보지 않고 막 로또를 사고, 어떻게 하면은 뭐 깨달음 얻을까 막 공부하고, 책 한 권을 영성책 한 권을 사면은 막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를 읽고 여기 나온다를 해 가지고 내가 유산촌 될 거야.' 이런 마음. 근데 그게 다 뭐냐면은 그런 노력을 멈추고 그때 제가 봤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현재의 나를 떠나고 싶어 하고 있는지, 내가 현재. 그 나를 떠나고 싶어 하는 현재 나에 대한 그 미움, 그걸 한번 내가 살아봤어야 되는 거죠. 그 미움하고 함께 여기 있어 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1 학년을 사는 겁니다. 그 1 학년을 충분히 살고 나면 그 미움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음에 또 다른 마음을 보는 거예요, 2 학년이 돼서 새롭게. 그 순간순간을 그냥 인정하면서 사는 거죠. 현재의 나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차 깨닫게 되는 것은 '아, 내가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고 미워했고 버리고 싶어 했던 이 모습 그대로의 나도 참 사랑스럽구나. 존재할 만한 거구나. 여기 있어도 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1 학년이 대학생보다 모자란가요? 1 학년은 물론 점점점 자라서 이제 뭐 어른이 될 거예요. 하지만 1 학년은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그 부족한 대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게 있잖아요. 아름답다 좀 순수하고 귀엽고 1 학년만에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2 학년, 2 학년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또 성인이 되면 성인이 가진 게 다 다르죠, 그때그때의 맛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 내가 가진 사랑스러움을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걸 떠나려고 하고 이걸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도 보면서 이 현재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1 학년을 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뭐 3 학년이실 수도 있고 대학생이실 수도 있고 네, 이 영성의 어떤 길에서 다 자기만의 어떤 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죠. 그걸 한번 살아보는 것. 여기서 떠나려고 하면 언젠간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가진 이 맛과 매력이 있는 건데 이걸 떠나려고 했던 것이 제 삶을 굉장히 괴롭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계속 바꾸려고만 하는, 그래서 이 바꾸려는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 아이한테 말해 주는 겁니다. 얘가 희망을 버려야 현재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려는 생각도 없이 '나 평생이라도 1 학년 해도 좋아.'라고 마음이 됐을 때, '평생이라도 나 이 사랑 작업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좋겠어.'라는 마음이 됐을 때, 이렇게 해서 현재에 있는 것이 그다지 나쁜 일이 아닌 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2 학년이 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현실은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해갈 거예요. 현실의 변화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는 당연히 성장할 거고 당연히 더 점점 더 큰 내가 되어 갈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풀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써니스 님이 첫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저도 소식을 듣고 잘 사서 읽어 봤는데요. 여기 보면 진심의 여정 속에 담긴 치유의 힘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제가 이거 읽으면서 한편의 영화를 본 것처럼 가슴 따뜻한 감동을 느꼈어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다른 사랑자분 소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소개해 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 저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잠깐 보여드립니다. 선혜진님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